여러분 두 가지의 인생이 있는 거 아세요? 세상에 인생에는 두 가지의 인생. 네. 우리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이제 여러 번 이제 비전을 교육 들은 사람은 저는요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인데 도대체 두 가지 인생이 뭔가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나의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손 안 든 사람은 다 남의 인생을 사는 거네. 근데 무슨 어떤 건지 몰라서 손 안 드신 거죠? 예.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 결론은요 성공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포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이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요 어떤 이제 그 주부들 이제 막 이렇게 수다 떠는 주부들 이렇게 모임들도 있잖아요. 할 일 없이 이제 그냥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뭐죠? 학교 보내고 나서 이제 아줌마들 수다 떨어요. 근데 또 이제 수다 떨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야 오늘 뭐해? 수다 떠는데 그러니까 나 오늘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나 어저께 산 신발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신발 바꾸는데 같이 갈래? 그래 가자. 그래서 가고 그 시간을 남의 신발 바꾸는 데 쓰고 그리고 나 옷을 샀는데 나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 나 옷 바꾸는데 너 오늘 같이 가도 되냐? 뭐 가지 뭐.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다 어디에 허비해요? 시간은 뭔데? 원래 금인데 짝퉁 시간도 금가루인데 그러니까 다 남의 인생에 자기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했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어. 근데 주변에서 남들이 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래 안 할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성공 못해요. 노력을 해서 성공 못해요. 근데 제 스토리 얘기해 줄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았어요. 이거 저 모습인 거 알죠? 네. 여기 몰랐어? 이거 처음 봤어? 이렇게 놀래 이렇게. 이거 안 예뻐? 이때 22살 때인데 이게 좀 화질이 안 좋다 여기가 그치? 이렇게 뵙지는 않거든. 화질 좀 안 좋은데 22살 때 호텔 예약실에서 근무할 때 우리 신랑을 이제 소개받은 그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개받기 전이니까 좀 이렇게 그냥 뭐 꾸미지 않고 이렇게 출근했을 때고 요거는 그래도 예쁘죠. 소개받아서 아마 데이트하러 나가려고 이제 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똑같은 사무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때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왜 우리 집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사실 유치원 선생님을 했거든요. 근데 월급이 너무 작아서 학교도 졸업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다른 일을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직장이 호텔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진 보면은 저 호텔이 무슨 호텔 같아요? 리츠칼튼 호텔. 여러분들 우리 자주 갔잖아요. 리츠칼튼 호텔. 그쵸? 리츠칼튼 호텔인데 그때는 저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 건물이 한 개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호텔 사장님도 저렇게 설계도를 그려놓고 저 호텔을 그려놓고 꿈꾸다가 지금은 저런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근무했어요. 그때 당시는 호텔 이름도 리츠칼튼이 아니었고 남서울 와싱턴 호텔. 그래서 저는 예약실에 근무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물론 저는 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호텔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흑백 TV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살았을 때. 여러분들 흑백 TV 알아요? 칼라만 보신 거 아니죠? 흑백 TV를 볼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래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쵸? 아주 정말 막 부러운 삶. 근데 그거는 저는 TV 안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고 드라마나 영화에 의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 호텔에 근무하면서 그런 사람들 실제 보게 된 거예요. 아니 호텔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였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나는 한 달에 월급이 유치원은 18만 원이니까 17만 원이니까 18만 원이었고 여기는 48만 원 인센티브가 48만 원이었는데 여기 호텔에 이렇게 숙식하고 뭐 숙박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돈이 저의 한 달 월급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도대체 저 사람들 뭐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 가난하죠? 정말 야간대학 다니죠? 그리고 제가 실력 있는 것도 아니죠? 얼굴 아까 봤죠? 저렇게 생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능은 없다. 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에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어차피 한 번은 인생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남들도 돕고 정말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야. 꿈이 바뀌어버린 거지. 왜?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고 하다가 유치원을 차리려고 하다가 꿈이 바뀌어버린 거. 유치원 선생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못 본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부자 신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왜? 어른들이 여자는 남편 잘 만나면은 팔자 바뀐다는 거예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부자 신랑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받은 사람 보여줄게. 이렇게 가난한 직장으로 있을 때 이제 꿈이 바뀌었는데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딱 만났는데 선글라스 끼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선글라스 아닌데 그리고 차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부의 상징이 선글라스랑 차였어. 왜 보편화되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호텔에 오는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있었고요. 차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그때 당시는 소나타가 없었던 시대예요. 가장 좋은 차가 로얄 프린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차 스텔라. 그러고 나서 소나타가 나왔는데 와 스텔라 끌고 오고 선글라스 끼고 오는데 나는요 우리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어. 교회 오빠들 뭐 이렇게 교회 친구들. 근데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 없었고 차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버스 타고 오고 근데 지하철도 없었으니까 이 사람을 보는 순간 그냥 내가 하나님 기회입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를 안 좋아했어요. 바람 맞추는 거 알죠? 그리고 늦게 나오는 거 알죠? 이 사람이 나와야 될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친구가 대신 나오는 거 알죠? 못됐대요. 이제 알았어요? 못된 거 이제 알았어. 예수님 믿고 저 사람이 변한 거예요. 과거에 그랬었어요. 자기 얘기해봐, 자기 얘기로. 쫓아다니는 거지. 내가 못 잘못했어. 바람 맞힌 거. 아 만나기로 하셨는데. 바람 맞추지 말아놔. 그리고 친구가 대신 나온 거. 청량리 롯데리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롯데리아에 다른 친구가 대신 나왔어.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이겼어요. 제가 끝까지 같이 다녔는데 프로포즈는 이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튕겼어요. 당신이 연애 상대지 결혼 상대는 아니야. 딱 튕겼더니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우리 둘 다 이제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동동주 마시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뭐지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겼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핑계대는 게 뭐냐면 나 하품했어.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내가 이 가게 하고 나면은 가면서 야 나 원래 하품하면 눈물 나와.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성공했죠 결혼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혼 때 모습이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게 다이어트였어요. 그 통통하잖아. 맨날 그 유니폼이 훅이 끊어지잖아. 점심 때 이렇게 앉으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살 빼는 게 다이어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유행했던 어떤 이제 효소랑 이제 알약을 먹고 계속 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도 이제 음식을 안 먹고 뭐죠? 씹고 버리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을 쭉 빼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사진이 안 이뻐요. 막 쭈글쭈글하니까.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되는 거예요. 4번 연속. 왜 그랬을까?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에게 영양소가 하나도 없대요. 특히 단백질이. 그래서 다이어트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다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몸조리를 하고 낳은 5번째 임신에서 나온 아이가 우리 아들 예랑이죠. 그때 제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만약에 허블라이프를 권했다면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일본에서, 한국에 없었거든요. 일본에서 우리 신우가 저의 소식을 듣고 나서 과학자가 만든 보약을 보내줄 테니 먹어라. 그건 아주 건강해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고 했더니 요깡통이 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되는지. 왜냐면 보약하면 그때 당시 어때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런 거잖아. 근데 분유 같은 게 오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저는 보여줬는데 저는 그러니까 운명이었나 봐. 이걸 만날 운명. 다른 의사들 못 먹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모르면 못 먹게 하잖아. 모르면 부정적이잖아. 근데 저는 딱 보더니 성분이 1호로 영어로 써있는데도 그 의사 선생님이 말았나 봐요. 영양에 대해서. 쫙 성분이 다 좋은 거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저는 먹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건강이 회복됐어도 이렇게 뚝뚝했었죠. 그러고서 우리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열받았잖아. 사진관에 갔더니 뱃속에 있는 애는 몇 개월이나. 내가 분명히 애를 낳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는 죽어다가 평생 똘똘하게 살려고 했는데 우리 신우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왔을 때 네가 먹고 건강해진 그 제품이 다이어트도 건강하게 해줘. 왜? 필요한 영양은 몸에 채워주면서 몸만 빠진다? 지방과 찌꺼기만 빼준다. 그러니까 제가 먹기 시작하면서 24kg를 감량한 거죠. 그랬더니만 우리 신우가 너 이 일하면은 너는 진짜 빨리 성공하겠다. 너처럼냐 지금 24kg도 감량하고 나 그때 24kg 감량하고 제가 주모델이 된 거 알죠? 주모델 KBS 51기 미스 탤런트에 제가 이렇게 신청했어요. 사진관에서 신청하라 그래서 정말 운 좋게 된 거예요. CF도 찍고 막 모델 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신우가 꼬시는 거야. 야 허블라이프 하라고. 너 이렇게 TV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다 허블라이프 덕분이니까 너는 허블라이프 하면 대박 성공한다는 거야. 빨리. 그 말 제가 들으니까 또 쏠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허블라이프를 이제 하려고 이제 이런 미팅에 오는 것은 이제 딴 생각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뚱뚱한 애들만 생각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리스트 막 하고서 그 교육을 제대로 안 듣고 막 친구들 찾아가면서 이제 그 허블 했더니 친구들이요. 그 뭐지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작당을 하고 먹지도 않고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 먹었다가도 이거 다단기래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다시 반품하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상처받죠. 그래가지고 제가 남들이 또 내 친구가 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수가 너한테 안 어울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남의 말을 듣고 어때요? 안 했어요. 맨 처음에 우리 신우가 잘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말 듣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다 거절하고 막 상처 주고 이러니까 또 남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의 말을 듣고 시작했다가 또 남의 말을 듣고 그만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랑이 부자니까 더 큰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블라이프는 이제 한번 실패했으니까 안 하고 저는 이제 우리 신랑이 그 운영하는 인쇄소. 우리 신랑은 직장은 다녔는데 그때 IMF가 시작이 돼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때 군산으로 우리 신랑이 익산 군산으로 엄청나게 많이 그 무역회사 다녔는데 왔었어요. 자유 그치 거진 매일 인산 익산 군 일이었어 그때. 일이. 폭발하기 전에. 일이랑 군산 엄청 다녔어요. 근데 그 회사가 후 얘기했네요. 아 그래요? 제가 관광일 때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직장이 부도 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제 부자니까 괜찮아 내가 회사 차리면 돼. 내 회사가 아니었으니까 부도 나지. 내가 회사 차리면 나는 직장을 잃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차린 회사가 인쇄소예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더 보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어때요? 돈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돈은 들어오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여행 갈 시간도 없고 뭐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IMF가 돼서 이제 일도 조금 줄어드는데 문제는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려면 재료를 사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 계속 뭐가 늘어요? 있는 돈 다 까먹고 빚이 느는 거예요. 그 저희는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인쇄소 안에만 있어서 바깥 세상이 어떤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은 추락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의 IMF로 우리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부자 신랑 만나서 평생 부자로 살고 싶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때 배웠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신우가 야 일본 한번 여행 와라 그러는 거죠. 많이 힘들어 죽겠고 돈도 없고 이제 빚에 이렇게 허덕이는데 무슨 일본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일본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는 일본을 왜 가고 싶었냐면은 백비였어요. 핸드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비톡촉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일본을 간 거죠. 여행을 한다고 일주일을. 근데 일주일 여행하면서 너무 천국 같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왜? 뭐를 안 받으니까? 비톡촉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루 남았어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 여행일이야. 일본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잘 살지만 그때 정말 일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신우가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대. 어디냐 그랬더니 마카리 메셀이라는 국제행사장이에요. 여기 왜 가는데 그랬더니 전 세계인이 다 여기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자기는 허블라이프를 하니까 여기 가서 이 미팅 참석해야 된대. 언니 난 허블라이프 안 하잖아. 나는 했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 실패했잖아. 나는 못 하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 때문에 가야 된대. 자기가 나는 한 번도 일본을 처음 와봤잖아. 여권 처음 만나고 나 국제고아 되면 안 되잖아. 국제미아 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동경역에서부터 마카리 베셀까지 가는데 전철역이 이렇게 구간구간 열리잖아요. 나는 한국에서만 허블라이프 하는 사람들이 이 동그란 버튼을 이렇게 큰 거를 다이어트요 지금 물어보세요. 이렇게 미친 듯이 달고 다니는 것만 봤는데 거기 갔더니 다른 나라 언어로 미친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철 동경부터 마카리 베셀까지
구간 열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 안 되는데 나 계속 근데 말은 못 해주고 한국에서는 계속 말해줬거든요. 홀라이프 사업한다고 못하게 나 한 번 해봤었다고 실패했다고 못하게. 근데 거기 일본에서는 말을 못 해주는 거야. 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마카리메스까지 갔는데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잖아. 빠져나오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마크조 회장님이 강야로 올라오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허블라이프를 요만큼 알면서 내가 실패했다고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다 뺐고,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았는데 원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식하고 용감하다. 그거가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허블라이프 내가 거절하고 내가 그만둔 거지. 그게 실패 속에 있는 재료인지도 몰랐어요. 그래 놓고선 못하게 막았던 게 막 회개도 되면서 속으로는 막 하고 싶은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뭐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저처럼 평범한 아줌마도 너무 많았고요. 뭐 하물며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았고요. 고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잃어서 건강을 잃었는데 허블라이프로 건강 찾고 고배 지진으로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찾았다는 사람들의 스토리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수화로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와서 막 수화로 또 허블라이프를 하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속으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겠어. 우리 신우한테 나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왜 그랬죠? 워낙 반대를 하고 워낙 못하게 말리고 돌아다녔으니까, 안티였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좀 땡겨주기를 원했는데 언니가 땡겨주지 않아서 언니 나한테 할 말 없어. 우리 신우한테 언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할 말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래서 허블라이프 하라고 그래야지.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때 너 할 거잖아. 그래서 내 마음을 이제 들켜버린 거죠. 그때 그 사진이에요. 일본 마카리베스에 갔을 때. 그래서 저는 정말 내 몸이 태어난 것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꿈만 꿨지 꿈을 이루는 방법도 이제 알지 못했지만 저희 꿈이 태어난 날을 저희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정말 꿈 있는 사람은 허블라이프나 뭐 다른 이제 자산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 꿈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허블라이프에서 이제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 사실 미래는 매일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몰랐던 게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있어가지고 몰랐던 게 우리의 국가가 또 우리 예담인세 이름도 예담인세소였거든요. 예수님을 닮자 예담인세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해줄 줄 알아서 국가 IMF래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와 기업이 그리고 우리 직장이 우리 가족과 미래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말을 허블라이프 안에서 들으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궈내야 되잖아요. 그쵸?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거 몰랐어 잘. 그래서 내가 허블라이프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 먼저다. 왜?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할 수 있어요? 그쵸? 돈은 많아. 근데 건강을 잃으면 일을 못하니까 돈을 계속 쓰게 되죠. 그래서 건강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건강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허블라이프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허블라이프 열심히 이제 배우러 다닌 거죠. 첫 번째 허블라이프는 배우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어땠어요? 배웠어요. 우분사님 맨날 얘기하죠. 빈머리로 나가지 마라. 나처럼 당하니까. 그래서 배우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때 허블라이프 안에서 우리 이제 스폰서 사진인데 허블라이프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세상에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도 허블라이프 안에서 봤고요. 허블라이프가 아닌 돈이 다스리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사진 뭔지 아세요? 프랑스 파리예요. 제가 2013년도에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막 이렇게 관광버스로 지나가는데 버스로 이제 우리 학교 갔던 일행들이랑 지나가는 창가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 뭐 하는 거예요? 분리수거 하나요? 그랬더니 뭐 한다고 그랬지? 자기가 빵 줍는다 그랬지? 빵집이 많잖아요. 유통기한 다 된 건 버리잖아. 빵을 먹을 2013년. 제가 14년도였어요. 그래요? 2013년도 유럽 경제 위기 막 그때 막 날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 때 프랑스 파리를 가는데 옆에 저런 게 드문드문 보이는 거예요. 그치, 우리 막 눈도 오고 막 이랬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프랑스가 선진국이지만 그때 되게 힘들었을 때쯤이래요. 난 저런 거 안 봤으면 이런 얘기 못 들었죠. 그랬더니 그쵸. 근데 좋은데 깨끗한 데 나오는데요. 그래요? 프랑스 파리가 욕을 먹는데도 왜 관광객을 그렇게 많을까? 좋은 데는 또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이제 지저분한 데죠. 전체적으로. 파리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갔는데 우리가 파리에서 이제 행사를 해서 국제 행사를 해서 이제 갔는데 스위스도 가고 뭐 여러 군데 로마도 가고 다 갔어요. 근데 파리에서만 본 거예요. 이 광경을.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소리가 저 사람들이 불과 3개월, 6개월 전에는 멀쩡히 회사도 다니고 정말 가족과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아놨던 돈 다 쓰고 이제 먹을 거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선진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제가 강연을 했어요. 우리 지금 먹고 살 수 있어도 미래 준비하자. 미래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자산을 구축하는 거다 하면서 배운 대로 막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해 볼게요. 세상의 경제 체계는 이렇대요. 생계형 직업 있죠? 알바. 그쵸? 두 번째는 어때요? 직장생활 우리가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자영업과 전문직. 우리 DNA 컨설턴트는 전문직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어때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나옵니다. 시간과 돈을 바꿔야지만 되니까. 알겠죠? 컨설팅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전문직이고 아무리 의사라도. 제가 용인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산에서 가장 그 매출이 좋은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피부 비만 관리로 저희 김사랑 씨가 근무하고 있을 때 허블라이프 안 하니까 나한테 허블라이프를 소개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 사모님이 허블라이프 제품을 드시고 싶어 하니까 언니가 와서 좀 제품 설명 좀 해달라고 갔더니 그 병원이 너무 바쁜 거야. 안산에서도 매출 1인 거야.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비뇨기과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의사 선생님의 관절이 다 망가졌어. 병원 갈 시간도 없어. 너무 바쁘니까. 시간과를 계속 바꾸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안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고객이 됐잖아. 네. 근데 정말 의사도 정말 뭐예요? 엄청나게 돈은 벌지만 건강이 나빠지더라고. 자기를 치료하려고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소개시켜준 거야, 우리 사랑이가. 거기 비만관리실에 실장으로 했을 때. 그때 내가 알았어. 전문직도 이렇게 사는구나. 돈은 많이 벌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러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전문직이 아니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업인이라는 거예요. 기업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허블라이프를 하는 데 있어서 저랑 저기랑 무슨 상관인가, 이제 상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바로 20%의 돈을 다스리는 부자들은요,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정한 비전을 봤다, 꿈이 있다 하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때요? 남의 말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또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80%, 돈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남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런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평생 직업인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매일 좋은 직장에 이력서를 쓴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그러면 시스템이라고 과연 무엇일까? 시스템 뭐 구축하라, 뭐 자산을 구축하라는 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뭔가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 목표를 세웠어. 63층까지야. 여러분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하면 금방 올라갈 수 있죠. 쉽게. 뭐죠 시스템이? 엘리베이터. 그렇듯이 지렛대. 어떤 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무거워서 못 들어 올릴 때 지렛대를 사용하면 쉽게 올릴 수 있죠. 그렇듯이 시스템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오너. 저는 지금 비즈니스 오너예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로열티가 지난달에도 600만 원 넘게 들어왔어요. 한국에 있는데. 저희 그쵸? 그럼 시스템이 일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죠? 지금도 저희 서울에서도 전 한국에서도 많이 시스템이 일하고 있죠. 저는 지금 대전에 있어도 이렇게 구축해 놨더니 구축을 안 하면 안 돼요. 구축하느라고 저희 고생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최선 다했습니다. 지금 유전자 하느라고 다시 우리가 바빠졌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구축해 놨더니 그 구축한 것이 시스템이 돼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데, 저는 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오너란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오너예요. 물론 지금 자산을 구축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 제품 안 만들었잖아. 제품이 여러분의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보상 플랜 여러분들이 막 월 계산해서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회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구축하면 그 자산 구축한 게 저희들처럼 로얄티로 나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비즈니스 오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건강의 자유,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아시겠죠? 저희는 돈은 많이 벌릴 때 인생 속에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건강도 챙기지 못했고요. 그런데 허블라이프를 통해서 정말 맨 처음에 노력은 해야 되고 맨 처음에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만 대가 지불한 거에 대한 그런 보상은 반드시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허블라이프에 가서 이렇게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전 세계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분들 사진 찍고 함께 찍고 하면서 나도 이분들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노력을 했죠. 물론 낙심도 되고 실망도 하고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남의 인생 안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예. 그래서 어쨌든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예. 그래서 했더니 정말 그렇게 정말 배운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이라는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평범하죠?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자산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